네. 자, 이번 주는 성탄절이 금요일 날 있기 때문에 4일 정도 개장을 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강센클럽은 이번 주는 4일 동안 스페셜로 진행을 되게 될 텐데요. 우선은 이제 월요일과 수요일은 오늘 문서진 전문가와 함께 시장의 전체적인 내용들, 글로벌 이슈 중에서는 우리가 어떤 것을 좀 봐야 되는지 구체적인 내용들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전화 연결이 됐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마토 투자 클럽 문서진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월요일, 수요일 좀 수고를 해주시게 되는데요. 우선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국내 시장 어떻게 좀 보셨는지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뭐 지난주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상당히 이제 선방을 하는 모습을 좀 보였죠. 코스피 같은 경우도 뭐 강보합 마감을 했고요. 사실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코스피는 계속 이제 사상 최고치 행진을 좀 경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차트를 보시더라도 많은 분들이 이제 이 라인에서 많이 좀 정리를 하셨을 것 같은데요. 2,450 라인에서 이제 뭐 현금화를 하셨던 분들도 많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곧버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인버스 이제 2배도 많이 이제 투자를 하셨는데, 그와 이제 무색하게 이제 시장은 굉장히 많이 갔습니다. 많이 올랐고, 다만 중요한 건 이제 지난주부터 조금 시장의 특징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코스피의 상승세가 좀 누그러진다라는 거죠. 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코스피의 상승세가 좀 누그러져 있다라는 점. 반대로 상대적으로 이제 코스닥, 그러니까 한동안 이제 코스피가 굉장히 많이 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코스닥 시장에 대해 가지고는 코스닥 왜 안 가냐, 예, 그러면서 뭐 일부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코스닥은 안 간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셨죠. 예, 그래서 뭐 외국인들 수급 들어오면서 이제 코스닥에 관련된 부분은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우려감을 또 많이 가지고 계셨지만, 사실상 이제 코스닥은 제가 그때도 계속 강조를 많이 드렸던 부분이, 코스닥 시장 자체는 안 간다라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코스피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먼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이 차트를 보시더라도 이제 코스피의 이제 이때의 행보가, 사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미 7월 달에 한 번 더 펼쳐졌었다. 예, 이게 펼쳐지고 나서 그 다음에 먼저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가격 조정을 받고 있었던 흐름이고, 하지만 결국에는 또 시기적으로도 이 12월 뭐 한 둘째 주까지는 배당 성향의 또 투자자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 이제 거의 메이저 수급들, 외국인의 기관 쪽의 수급은 이제 코스피에 좀 쏠릴 수밖에 없고, 특히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대주주 요건과 관련돼서 이제 이 세금 관련 부분이죠. 이 양도세 관련 부분을 좀 피하기 위한 매물도 한 12월 둘째 주 정도까지 계속 나온다. 그러니까 계절적인 부분, 시기적으로는 부분 때문에 코스닥이 좀 약한 거지, 실질적으로 코스닥의 성장주들은 여전히 긍정적일 것이다. 오히려 뭐 떨어지면 좀 매수의 기회로 좀 삼자라고 이야기를 많이 드렸었는데, 확실하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난주부터 외국인과 기관들도 좀 수급이 좀 들어오면서 확실하게 코스피 대비해서는 조금 더 좀 강한 상승세를 지금 또 보이고 있습니다. 예,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스피 대비해서는 좀 더 강한 상승세를 좀 보이면서 전체적인 분위기 자체를 좀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시장의 분위기를 뭐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전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개인 쪽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은 좀 차익 매물이 좀 많이 나오죠. 특히 이제 이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지금 구간에서는 사실 국내 시장을 좀 적극적으로 매수하기에는 조금은 불편한 상황이죠. 차트를 잠깐 보면 원달러 환율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차트를 보면 이 부분도 제가 좀 많이 설명을 좀 드렸었던 부분인데요. 지금 구간대에서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제 그러니까 원화에 대한, 그러니까 한 차익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들어오기도 좀 못하고, 그 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지금 구간에서 그럼 완전히 또 빠져나가기도 좀 약간 못한 구간이죠. 지금은 좀 애매한 구간입니다. 오히려 1,100원을 차라리 돌파하고 간다면 오히려 그때부터는 또 추가적인 또 원화 강세에 대한 메리트가 좀 더 생기죠. 아니면 빠질 거면 확실하게 더 빠져서 1,080원이 이탈, 그러니까 지지선이라고 생각되고 있는 1,080원이 이탈되면 그때는 한 1,050원 수준까지의 하락을 또 기대하고 또 밀고 내려올 수도 있죠. 그러니까 요 지금 박스권 1,080원과 1,100원 요 사이의 박스권에서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도저도 좀 이 포지션을 적극적으로 취하기는 애매한 구간, 특히 이제 달러 캐리 자금들은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좀 국내 쪽에 특히 이제 대형주 중심의 매수는 조금 꺼려지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대형주 경기 순환매 관련 종목들을 많이 매수를 했잖아요. 이유는 이제 명확하게 좀 싸죠. 상대적으로 이제 외국인들은 원래 같으면 먼저 들어왔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공매도도 좀 없고 그다음에 좀 시장의 또 불확실성도 굉장히 좀 많았었던 상황이다 보니까 미국 대선이 끝나고 나서 본격적으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들어오면서 제가 이제 방송에서도 흔히 말하는 이제 이 숙제라고 하죠, 숙제를 하면서 한 번에 이제 많이 몰았었어요.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와 있었던 성장주 쪽은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안 올라왔었던 애들 중심으로 좀 많이 매수를 했죠. 그러면서 대형주 중심 좀 순환매가 진행됐는데 이 부분도 이제 어느 정도 올라오다 보니까 뭐 다시 업종 차트를 보시면 이미 이제 상당 부분 이제 코스피는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러다 보니까 웬만한 낙폭과대주들이 거의 없습니다, 이제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지금까지는 성장주 대비해서 가격 메리트가 있었던 애들을 샀지만 이제 성장주랑 그다음 경기 민감주 뭐 이런 종목들이 대부분 이제 가격 메리트는 상대적으로 이제 비슷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모멘텀 싸움이 나와야 되는데 결국은 모멘텀에서는 성장주가 당연히 더 모멘텀 메리트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는 다시 성장주 쪽이 좀 순환매가 돌아옵니다. 반도체, 그러니까 2차 전지, 뭐 풍력 이런 애들이 좀 돌아가면서 최근에 또 많이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코스닥 쪽으로의 수급도 이제 외국인이 좀 적극적으로 좀 매수를 좀 해주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종목 장세가 좀 펼쳐지고 그동안 또 많이 소외됐었던 성장주 쪽에 좀 흐름이 좀 잘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흐름은 지난주만의 흐름은 아닐 것 같고요. 이번 주도 이런 흐름은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국내 증시의 전망 여전히 긍정적이고 성장주에 대한 매력 역시 좀 저평가되어 있다면 소외되어 있는 성장주 쪽을 한번 지켜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미국 증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뉴욕 증시에서는 키워드가 부양책이 됐었습니다. 마치기 전과 그리고 장 마친 후에 이 부양책이 결국에 잠정 합의에 대한 그런 포인트 좀 다르게 좀 나왔었는데요. 이 부분을 포함해서 어떻게 시장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사실 이제 뉴욕 증시는 장 초반만 하더라도 조금 이제 그동안 많이 올라왔었죠. 올라온 거에 따른 이제 약간 차익 실현 매물이 많이 나왔습니다. 뭐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국내 지수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동안 이제 경기 민감주 쪽으로 시장 수급이 좀 쏠려 있었던 이 부분이 이제 지금 좀 빠지죠. 좀 빠지면서 상대적으로 이제 나스닥 쪽에서 좀 흐름이 좀 더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뉴욕 증시에서도 사실 이제 좀 성장주 쪽 섹터들 쪽의 흐름은 좀 좋았고요. 특히 이제 S&P 500으로 이제 들어가는 이제 테슬라의 또 흐름도 좀 좋았고 전반적으로 특히 이제 보안 관련 일부 이제 보안 업체가 해커에 의해서 해커 공격이 당했다라고 하면서 여타 보안 업체들이 오히려 좀 강세를 좀 보였죠. 그래서 클라우드 보안 관련 종목들도 좀 흐름이 좀 좋았던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경기 민감주들을 아까 제가 국내 시장을 이야기 드리면서 똑같습니다. 미국 증시도 이제 낙폭과대 관련 종목들은 이제 상대적으로 별로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많이 올랐거든요. 특히 코로나 대표적인 피해주라고 볼 수 있는 여행주들 이런 것들 한번 차트를 나중에 한번 보시면 뭐 엑스피디아라든지 뭐 부킹홀딩스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이미 거의 뭐 코로나 이후 이전 수준을 다 지금 넘어가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이제 기존에 있었던 경기 민감주들 요쪽에 좀 섹터들이 많이 전통 산업이 많이 포진돼 있는 다우지수는 좀 하락을 보였고요. 다우지수는 좀 상승세를 좀 누그러지는 모습을 보였고요. 반면에 이제 나스닥 지수는 다시 좀 상승세를 좀 키우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 주말 같은 경우는 이제 장 마감할 때까지는 거의 약보합으로 마감이 되었지만 3대 지수 모두. 하지만 이제 장 마감 이후에 이제 소식이 좀 긍정적인 소식이 들려왔죠. 아시는 것처럼 제가 뭐 뒤에도 좀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추가 부양책과 그다음에 예산안 합의가 이제 이루어지면서 뭐 좀 기대감을 좀 가질 수 있게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해외 쪽 이제 주요 상품 시장을 좀 보시면 일단 지금 당장의 흐름은 요거를 좀 미리 좀 약간 선반영됐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기는 한데요. 호주 달러 같은 경우는 지금 약세를 좀 보이고 있다라는 점. 그다음에 이제 나스닥 선물도 뭐 그렇게 강하게 움직이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 요 부분은 조금은 이거 기대감이 먼저 선반영됐나? 재료 노출로 인식될 것이냐라는 우려감을 가질 수는 있지만 뭐 사실 근데 그 흐름 자체가 그렇게 강하지는 않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구리 가격의 상승세도 여전히 하고요. 그다음에 뭐 많은 악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가도 계속 50불을 향해서 좀 가고 있다는 점. 확실하게 시장에는 위험자산 선호도가 좀 강해지고 있는 모습은 맞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시장의 경기에 가장 민감한 상품이라고 볼 수 있는 구리 가격이 최근 들어서 거의 뭐 지붕 뚫고 하이킥을 하고 있는 모습. 이런 점들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확실하게 시장의 분위기 자체는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추가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뭐 오늘 내일 정도는 뭐 기대감의 선반영이다라고 해서 일부적인 차익 실현 매물은 나올 수는 있어요. 하지만 시장 이번에 만약에 제가 지난주에 많이 강조드렸는데 이번 주에 만약에 이게 통과가 안 됐으면
시장은 급락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해서 뭐 지금 이제 이 셧다운 또 본격화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소비 절벽이 본격하게 되죠. 지난주에 발표됐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많이 늘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번에 주말에 합의가 안 됐다면 오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순차적으로 1,200만 명 이상의, 이번 주만 1,200만 명 이상이죠. 실업급여를 못 받는 인구가 생기는 거죠. 그렇다면 결국에는 이제 미국 가계의 소비 절벽에 대한 우려감이 나올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안 됐으면 오히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해가지고 본격적인 가격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초까지 해가지고. 하지만 그래도 이게 통과가 됐기 때문에 물론 통과에 따른 재료 노출에 따른 기술적 하락, 그러니까 뭐 차익 실험의 물은 나올 수 있겠지만 시장을 추세적으로 크게 흔들 만한 요인은 아니라는 점이죠.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제가 보기엔 이번 주말에 이제 발표됐던 이제 합의가 됐던 이 추가 경기 부양책은 단기적으로는 시장을 흔들 수 있는 재료이겠지만 중기적으로 보면 뭐 내년 연초까지의 또 상승세를 이어나갈 수 있을 만한 재료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자, 부양책이 시장에 미칠 영향력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 밖에도 그러면 글로벌적으로 또 국내적으로 좀 봐야 될 포인트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또 있을까요? 일단 이제 뭐 부양책부터 조금 더 설명을 제가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좀 구체적으로 이제 부양책과 관련된 부분이 이제 어떻게 이제 됐냐라는 건데요. 일단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지금 이제 실업급여를 이제 300달러 이제 거기에 플러스가 되는 거죠. 실업급여 300달러. 근데 이게 주 정부가 주는 거에 플러스 되는 300달러거든요. 거기에 이제 1인당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재난지원금 같은 재난지원금을 600달러 더 얹어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1인당 이 소위 말하면 근로자의 경우는 한 900불 정도가 지금 이제 추가적으로 지원이 되는 겁니다. 이 900불이라는 거는 원래 그러니까 이 공화당이 계속 좀 이야기했었던 쪽으로 좀 가닥이 잡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지금 이제 1,200불 정도를 계속 좀 고집을 했는데 이 부분을 조금 이제 좀 내어준 것 같습니다. 양보를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이제 계속 이제 이 포함을 좀 시켰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이 저는 조금 이제 그래도 좀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보는데요. 뭐냐면 이번 통과에서 원래 이제 연준이 긴급 대출 프로그램을 이제 진행을 시키면서 이 부분과 약간 의회와의 약간 이제 좀 소위 말하는 좀 마찰이 있었거든요. 그 마찰이 있으면서 그러니까 이 추가적으로 원래는 연준이 이제 이런 식으로 하기는 좀 어렵죠. 스펙을 세워가지고 거기에 이제 대출하고 하는 부분, 이 부분을 이제 의회의 승인 없이 했다라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그러니까 연준의 통화 정책과 좀 별개의 문제다. 왜냐하면 개별 법인에 대한 투자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개별 법인을 또 설립을 하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의회와 뭐 이 통화를 해야 되지 않냐라고 해서 사실 공화당 입장에서는 이거를 막으려고 했어요. 민주당도.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추가적으로 이제 연준이 쓰고 있는 이 긴급 대출 프로그램 자체를 그냥 막아버린다. 이번 연말까지 하고 그다음 못 하게 하려고 했는데 이 부분은 다행스럽게 좀 유연하게 했습니다. 이거 좀 지금 쓰고 있는 연준의 이 긴급 대출 프로그램은 그대로 유지시키되 다음번에 이런 방식으로 할 때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라는 거죠. 물론 뭐 근데 이걸 가지고 뭐 이런 이 통화 정책에 대한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훼손시킨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뭐 제가 앞서도 이야기드린 것처럼 이거는 이제 원래 전통적인 연준의 통화 정책은 아니고요. 연준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통화 정책은 아닙니다. 연준이 지금 따로 법인을 세워서 그 법인에 대한 투자가 나왔기 때문에 분명히 이 부분은 중앙은행이 할 수 있는 범위는 원래는 아니거든요. 원래는 아닌데 물론 뭐 중앙은행법을 계속 이제 뭐 아주 뭐 세세하게 하면 열 수도 있겠다라는 거는 있지만 어쨌든 이 부분은 의회와는 확실하게 좀 대립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긴 하죠. 근데 이제 이 부분을 어쨌든 이번에는 완전히 긴급했기 때문에 허용은 해준다. 다만 다음에는 이제 의회 승인을 받아라라는 쪽인데 어쨌든 뭐 시장에서 좀 우려했던 거는 이번에서 의회가 이걸 통과시키지 않으면 연준의 이제 통화 정책에 대한 여력은 굉장히 줄어들죠. 12월 FOMC 회의에서
뭐 파월 의장 이야기, 뭐 지금 이 FOMC 회의에서도 성명을 밝힌 것처럼 가이던스를 명확하게 제시했잖아요. 지금 이제 국채랑 그다음에 이제 이 MBS를 매달 한 1,200불 정도 계속 사겠다. 그다음에 이 프로그램 또 계속 좀 더 연장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 만약에 이번에 의회에서 이걸 막아버리면 사실 시장은 좀 폭락이 나왔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또 열어줬다라는 건 그나마 좀 다행스럽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시장에서 좀 주목해 볼 만한 건 이제 브렉시트와 관련된 부분인데 제가 이제 브렉시트와 관련된 이야기는 자주 드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이 부분을 거의 기정사실화를 하고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노딜 브렉시트에 대한 우려감을 이미 뭐 하고 가고 있기 때문에 뭐 저는 노딜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합의를 계속 이제 언급은 하고 있습니다. 언급은 하고 있는데 워낙 양쪽 모두 하나도 내어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유럽 쪽도 그렇고, 그러니까 영국 쪽도 그렇죠. 사실상 유럽 입장에서는 좀 미울 겁니다. 체리 피킹을 자꾸만 하잖아요. 체리 피킹만 하려고 하니까 좀 굉장히 좀 싫은 거고. 근데 그런 과정에서도 협상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만약에 브렉시트까지 돼버리면 상대적으로 유럽 경기도 유럽 경기지만 또 영국 경기 역시도 좀 큰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영국도 지금 계속 어쨌든 좀 부정적으로 이런 내용, 회의 내용을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협상은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뭐 어쨌든 근데 이건 결과물은 뚜껑은 열어봐야 알 것 같습니다. 이번 주말 정도에는 조금 더 윤곽은 나올 것 같고요. 사실상 이번 주말보다는 다음 주까지가 나오겠죠. 원래 협상 자체가 이제 다음 주까지니까 다음 주까지 결과물을 어떻게 도출시킬지는 모르겠지만 시장에서 아주 기대하는 나이스한 결과는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완전한 노딜까지는 모르겠지만 조금은 좀 찝찝한 노딜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시장은 이 부분을 이미 상당 부분 좀 반영을 하고 있는 뭐 흐름이라서 실제로 노딜 브렉시트가 나온다 하더라도 오히려 악재의 노출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인 충격은 가능하겠지만 추세적인 충격 가능성 저는 크지 않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노딜 브렉시트와 관련된 우려감도 저희가 보기에는 지금 당장에 뭐 굳이 너무 크게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결과물을 좀 상황을 좀 봐야 되겠죠. 결과물은 좀 더 나와 봐야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뭐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이 부분은 좀 우려할 상황은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와 관련된 부분인데 이제 유럽 쪽이 하드 락다운이라고 하죠. 아예 그냥 막아버렸습니다. 거의 뭐 한 달 가까운 시장을 뭐 그냥 아예 정지를 시켜버렸다라는 거죠. 이 부분은 특히 이제 연말 쇼핑 시즌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부터 해서 크리스마스 연휴, 그다음 그때가 대표적인 연초 쇼핑 시즌인데 여기를 아예 그냥 락다운을 시켜버리니까 유럽 쪽은 또 한 번 이제 소비와 관련된 충격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이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유럽 시장이 가장 못 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고요. 어쨌든 근데 이 부분도 시장이 또 상당히 또 노출이 된 재료이기 때문에 뭐 국내 시장이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번 주 4거래일 동안 4거래일 중에서 첫 번째 거래일이 될 텐데요. 오늘장 투자 전략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오늘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부분은 추가 부양책이 통과가 됐는데 이 부분을 외국인이 어떻게 반영하냐인 거겠죠. 제가 앞서도 이야기 드린 것처럼 내용이 굉장히 괜찮습니다. 굉장히 괜찮고 이게 통과가 안 됐으면 오히려 더 큰일이 나겠죠. 통과에 따른 재료 노출에 따른 조정은 그렇게 저는 신경 안 쓰셔도 된다고 봅니다. 만약에 통과가 안 돼서 소비 절벽에 대한 우려감, 그다음 셧다운에 대한 우려감이 만약에 작용했으면 훨씬 더 큰 폭의 조정, 그다음에 오히려 더 긴 조정이 나왔을 건데 그것만 제한됐다라는 것만으로도 전 충분히 긍정적이다라고 좀 보고요. 지수가 최근에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계속 언제든지 지금 당장은 뭐 언제든지 조정을 보여도 이상하지 않는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 조정 가능성을 좀 열어두시되 다만 이게 추세적인 조정은 아닐 거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추세적인 조정에 대한 우려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 지금 제가 항상 이야기 드리고 있는 부분, 만약에 지금 구간에서 내가 수익이 많이 났다라는 거는 최근에 이제 이 경기 민감주를 좀 순환매를 잘 타신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오히려 지금은 좀 수익 실현하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쪽에 대한 상승 탄력은 좀 둔화될 가능성은 높거든요. 반대로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었는데 수익이 좀 잘 안 났다라는 분들은 대부분 성장주를 좀 포트의 좀 주도군으로 가지고 계셨던 분들일 겁니다. 그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구간에서는 오히려 그러니까 뭐 현금 확보보다는 조금 더 기존에 가지고 있는 포지션을 유지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 오히려 본격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포지션을 계속 좀 두고 그러니까 본인들이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조금 현금 확보와 그다음에 그냥 이 주식을 계속 보유하고 가는 전략은 좀 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트 내용에 따라서 대응 전략을 좀 달리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현금 여력이 있으신 분들은 시장 조정은 추세적인 조정 가능성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단기 조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거는 뭐 매수의 기회로 활용해야 되겠죠. 저는 조정 시 항상 강조드리지만 뉴스, 그러니까 네트워크, 일렉트릭 비클, 윈드, 세미컨덕터, 5G, 2차 전지, 신재생에너지, 그리고 반도체 이쪽 관련 종목들 계속 저는 매수하셔서 내년 상반기까지 끌고 가자는 전략 유효하게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투자 전략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